문호 씨는 왕년에 나이트클럽에서 일했고, 지금도 가끔 캬바레에서 이벤트 진행하는 일 해.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문호 씨가 팬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팬이 아니야. 나이트에서 만난 아줌마들이야. 문호 씨의 정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제 저희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창원 용호동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65세 이재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겪었던 일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함께 운영하던 토스트 가게도 혼자서는 버거워서 정리하고 지금의 작은 카페를 열게 되었죠.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고 커피 향기로 가득한 공간에서 지내다 보니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갔어요. 하지만 문을 닫고 집에 돌아가면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하곤 했습니다. 그런 제게 새로운 설렘이 찾아온 건 올해 4월이었어요. 오랜 친구인 미순이가 자꾸 누군가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미순이는 옷가게를 운영하는데 몇 달 전부터 단골 손님으로 다니는 분이 있다면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계속 말하더라고요. 제이야, 정말 괜찮은 분이야. 나이도 너랑 비슷하고 아나운서 출신이라 말도 잘하시고 한번 만나봐.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미순이가 워낙 좋은 친구라 한번 만나보기로 했죠. 그분 이름은 김문호라고 하셨어요. 63세로 저보다 2살 어리시고 30년간 아나운서로 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미순이가 진해로 나들이를 가자고 제안했을 때 저는 정말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을 느꼈어요. 나들이 전날 밤 저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섰어요. 머리도 새로 염색하고 오랜만에 화장도 제대로 했죠.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이재희, 괜찮아. 그냥 새로운 친구 만나는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드디어 만날 날, 제 카페에서 미순이와 함께 문호 씨를 기다렸어요. 문이 열리면서 들어오신 그분을 보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미순이가 말한 대로 정말 단정하고 품위 있는 모습이셨거든요. 아나운서다운 깔끔한 외모에 환한 미소까지. 안녕하세요. 제이 씨. 미순 씨가 늘 말씀해 주셔서 정말 만나 뵙고 싶었어요. 목소리마저 정말 좋으셨어요. 진짜 아나운서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진해로 가는 차 안에서 문호 씨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지역 방송사에서 아나운서로 시작해서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살짝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진해 벚꽃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는 이야기, 카페 운영하면서 느끼는 보람들, 그리고 앞으로의 꿈들까지. 문호 씨는 제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제이 씨,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이렇게 꿋꿋하게 살아오시다니. 저도 혼자 지내지만 가끔은 정말 외로울 때가 있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짠해지면서도 동시에 따뜻해졌어요. 나만 외로운 게 아니구나. 이분도 나와 같은 마음이구나 싶어서요. 벚꽃 잎이 바람에 날리는 길을 걸으며 저는 정말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옆에서 듬직하게 걸어가시는 문호 씨를 보니 혹시 이분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외롭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나들이가 끝나갈 무렵 미순이는 미리 집에 가야 한다고 했어요.
남편이 기다린다면서요. 그때 문호 씨가 말씀하셨어요. 제이 씨, 시간 되시면 가까운 곳에서 차 한잔하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 이렇게 즐거웠는데. 벌써 헤어지기가 아쉬워서요. 그 제안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거든요. 미순이가 떠난 후 문호 씨와 저는 진해 시내의 조용한 카페를 찾았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제이 씨,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사실 아나운서 일을 하다 보니 항상 긴장하고 살았거든요. 방송에서는 실수할 수 없으니까요. 문호 씨는 자신의 일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어요. 30년간 아나운서로 일하면서 초반에는 지역 방송사에서 뉴스를 진행했고 15년 전부터는 프리랜서로 전향해서 각종 행사의 사회를 맡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일이 많이 줄었어요. 젊은 아나운서들이 워낙 많아지니까요. 하지만 지역 행사나 결혼식 사회 같은 일들은 꾸준히 있어서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재미있는 건 아직도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길에서 만나면 사인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씩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귀여우셨어요.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모습이 매력적이었죠. 문호 씨, 정말 멋지세요. 30년 동안 한 분야에서 꾸준히 일하신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아니에요. 제이 씨야말로 대단하시죠. 남편분을 떠나보내고도 이렇게 씩씩하게 카페까지 운영하시고 저는 그냥 말하는 게 직업이었을 뿐인거려.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문호 씨가 시계를 보더니 말씀하셨어요. 아, 벌써 이런 시간이 됐네요. 제이 씨, 술 한 잔 어떠세요?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저도 헤어지기가 아쉬웠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시내의 조용한 숯불갈비집을 알고 있어요. 거기서 소주 한 잔하며 이야기해요. 숯불갈비집에 도착해서 고기도 구워 먹고 소주도 한 잔씩 마시니 분위기가 한층 더 좋아졌어요. 문호 씨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아나운서 시절에 있었던 실수담들, 유명한 사람들과 만났던 이야기들까지. 한 번은 시장님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다른 시장님 이름으로 부른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식은땀이 났죠. 다행히 시장님이 웃어 넘겨주셨지만요. 아이고, 정말 아찔하셨겠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더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이 씨는 카페 운영하면서 재미있는 일 없어요? 저도 카페에서 있었던 여러 에피소드들을 들려드렸어요. 단골 손님들 이야기, 젊은 연인들이 와서 프러포즈했던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일들까지. 그런데 갑자기 갈비집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테이블에서 회식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소리를 지르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제이 씨, 여기 너무 시끄러워졌네요. 제 집이 가까운데 거기서 차라도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하는 게 어떨까요? 순간 주저됐어요.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간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하지만 문호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네, 좋아요. 문호 씨의 집은 정말 놀라웠어요. 창원에서도 제일 좋다는 동네의 고급 아파트였거든요. 거실 창문으로는 큰 공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와, 정말 좋은 곳에 사시네요. 전망이 환상적이에요. 아나운서 일을 오래 하다 보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모아놨죠. 혼자 살기에는 좀 크긴 하지만 이 전망 때문에 이사 올 때 마음에 들어서요. 거실 소파에 앉아 공원 야경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는데 정말 로맨틱한 분위기였어요. 문호 씨가 조용한 클래식 음악까지 틀어주시니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죠. 제이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저도요. 미순이가 소개해준다고 할 때는 좀 부담스러웠는데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제이 씨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어서 저도 행운이에요. 사실 혼자 지내다 보니 가끔 정말 외로울 때가 있거든요. 특히 밤에 집에 혼자 있으면 그 말에 제 마음도 짠해졌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카페 문 닫고 집에 오면 너무 조용해서 가끔 견디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바빠서 외로울 틈도 없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 앞으로의 꿈에 대해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문호 씨는 정말 좋은 이야기 상대였어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공감도 잘해주시고요. 제이 씨, 혹시 괜찮으시면 앞으로도 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같은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싶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거든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문호 씨가 제 손을 살며시 잡으시더라고요. 10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가슴이 막 뛰었죠. 제이 씨, 사실 오늘 하루 종일 당신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끌리는 분을 만난 것 같아요. 문호 씨, 사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때 문호 씨가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제 눈을 바라보시더라고요. 제이 씨, 저에게는 이번이 마지막 사랑일 것 같아요.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 진심 어린 눈빛이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서는 다시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우리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알아가 봐요. 급할 것 없잖아요. 그날 밤 저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힘들었던 이야기를 할 때도 끝까지 들어주시고 위로의 말씀도 해주시고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견딜만해지더라고요. 카페 손님들이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앞으로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느새 새벽이 되어버렸어요. 창밖이 환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고, 벌써 이런 시간이 됐네요. 집에 가야겠어요. 그러게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갔네요. 제이 씨,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택시 타고 갈게요. 아니에요. 이 시간에 어떻게 혼자 보내드려요. 차 가져올게요. 문호 씨는 정말 신사적이셨어요. 집까지 안전하게 바래다 주시면서도 조심스럽게 운전하시고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호 씨가 말씀하셨어요. 제이 씨,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저도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럼 내일 연락드려도 될까요? 네, 연락 기다릴게요. 차에서 내리면서 문호 씨가 제 손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더라고요. 제이 씨, 좋은 꿈 꾸세요. 집에 들어와서도 잠이 안 왔어요. 너무 설레서요. 거울을 보니 얼굴에 미소가 절로 지어지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문호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제이 씨, 어젯밤 잘 주무셨나요? 저는 너무 행복해서 잠이 안 왔어요.
오늘 김해에 행사가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요. 행사 끝나면 연락드릴게요. 그런데 문자 내용이 어젯밤의 따뜻함과는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뭔가 형식적이고 차가운 느낌이 들었달까요. 어젯밤 그렇게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마지막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던 분 같지 않았어요. 아, 아마 바쁘셔서 그러겠지. 행사 준비하느라 정신 없으시겠구나.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죠. 저녁 때 문호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제이 씨, 행사 잘 끝났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카페 일하면서 문호 씨 생각 많이 했어요. 저도요. 행사하는 내내 어젯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한 달 정도 지났어요. 그 한 달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문호 씨와 여러 번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맛있는 식당도 가고, 영화도 보고요. 처음에는 거의 매일 만나자고 하시더니, 점점 만나는 횟수가 줄어지더라고요. 일주일에 3번씩 보다가 2번, 그 다음엔 1번. 연락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하시던 분이 이틀에 1번, 그 다음엔 사흘에 1번.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요. 아니면 저에 대한 마음이 변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던 어느 날, 문호 씨한테서 하루 종일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를 걸어봐도 꺼져 있고, 카카오톡 메시지도 읽히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바쁘시나 보다 했는데, 하루가 지나도 연락이 없으니까 정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다 들었어요.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봤죠. 그날 밤 늦게 문호 씨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제이 씨, 정말 죄송해요. 어제 행사 마치고 오는 길에 차가 고장나서 큰일 날 뻔했어요. 어머,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안 났는데 정말 아찔했어요. 차가 너무 오래되어서 그런가 봐요. 엔진에서 갑자기 연기가 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안도했어요. 무사히 돌아오셨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문호 씨, 정말 다행이에요. 연락이 안 되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미안해요. 견인차 부르고 정신없어서 연락도 못 드렸네요. 그런데 제이 씨, 차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이 상태로는 또 사고가 날 수도 있어서요. 그러세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빨리 바꾸세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정기예금이 한 달 정도 더 있어야 만기가 되거든요. 중도 해지하면 이자를 많이 잃게 되어서.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문호 씨는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제이 씨,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혹시 한 달만 돈을 빌려주실 수 있나요? 예금 만기되면 바로 갚아드릴게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차 값이 한 3천만 원 정도 하는데 정말 죄송해요. 이런 부탁을 드리게 되어서.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지만 그동안 문호 씨가 저에게 해주셨던 말들이 생각났어요. 마지막 사랑이라고 하셨던 말, 진심 어린 눈빛들. 문호 씨, 그런데 혹시 뭔가 담보 같은 건 있을까요? 제이 씨, 제 예금 통장을 담보로 맡겨드릴게요. 한 달 후에 만기되면 원금이랑 이자까지 다 거기 있어요. 통장을 제이 씨가 보관하고 계시면 안심이 되시죠?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예금 통장을 담보로 준다면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알겠어요. 정말 고마워요. 제이 씨, 꼭 한 달 후에 이자까지 더해서 갚아드릴게요. 다음 날 문호 씨가 가져온 예금 통장을 보니 정말로 3천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만기일도 한 달 후였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돈 3천만 원을 문호 씨에게 빌려드렸어요. 제이 씨,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요.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돈을 빌려드린 후부터 문호 씨의 연락이 확 줄어들었어요. 처음 이틀 정도는 고맙다는 문자도 보내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문호 씨, 요즘 너무 바쁘세요? 연락이 뜸해진 것 같아서요. 아, 제이 씨, 죄송해요. 요즘 행사가 연달아 있어서 정신없어서요. 곧 연락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더라고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사흘, 나흘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연락해도 간단하게만 답하고 말더라고요.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는 핑계로 금방 끊어버리시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정말 견딜 수 없어서 미순이에게 털어놨어요. 미순아, 나 요즘 너무 이상해. 문호 씨가 돈 빌려간 후로 연락이 확 줄었어. 왜? 무슨 일이야? 모든 상황을 미순이에게 설명했어요. 차 사고 이야기부터 돈을 빌려준 일까지 다 말했죠. 제이야, 3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너 정신 나갔어? 예금 통장을 담보로 받았어. 한 달 후면 만기니까 괜찮아. 아니야. 제이야, 뭔가 이상해. 요즘 그런 사기가 많다고 하는데. 미순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믿고 싶었어요. 미순아, 그런 말 하지 마. 문호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한 달 넘게 만나면서 지켜봤는데. 제이야, 사람은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어. 특히 돈 문제는 조심해야 해. 하지만 저는 미순이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문호 씨와 함께 했던 그 달콤했던 시간들, 마지막 사랑이라고 했던 그 진심 어린 말들이 모두 거짓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후로도 계속 연락이 뜸해졌어요. 제가 연락해도 대충 답하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는 핑계만 대더라고요. 혹시 미순이 말이 맞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문호 씨를 믿고 싶었어요. 예금 통장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설마 사기를 칠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카페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손님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정도로 제가 변해 있었죠.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니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확실해졌어요. 결국 미순이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더 이상 혼자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미순아,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문호 씨가 너무 이상해. 제이야, 내가 뭔가 알아본 게 있어. 너 정말 놀랄지도 몰라. 미순이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뭔가 안 좋은 소식인 것 같았죠. 뭔데? 말해봐. 제이야, 문호 씨 말이야. 아나운서 아니야.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확인해 봤어. 문호 씨는 왕년에 나이트클럽에서 일했고, 지금도 가끔 캬바레에서 이벤트 진행하는 일 해. 노래도 부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리고 제이야, 더 충격적인 건 문호 씨가 팬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팬이 아니야. 나이트에서 만난 아줌마들이야. 미순아, 그런 말 하지 마. 그럴 리가 없어. 제이야, 더 심각한 건 문호 씨가 돈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중년 여성들한테 접근해서 용돈벌이를 한다는 거야. 상습적으로.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미순아, 설마 그럴 리가. 예금 통장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제이야,
그 통장부터 확인해봐. 은행에 가서 직접 확인해보라고. 미순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알겠어. 내일 은행에 가볼게. 그날 밤은 정말 한잠도 못 잤어요. 온갖 생각이 다 들었거든요. 설마 정말 사기였을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미순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문호 씨가 준 예금 통장을 직원에게 내밀었죠. 이 통장 확인 좀 해주세요. 직원이 통장을 보더니 컴퓨터를 두드려 봤어요. 그리고는 제게 말하더라고요. 손님, 이 통장은 이미 해약된 통장이에요. 3년 전에 해약됐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죠. 해약됐다고요? 그럼 돈은 어디 있어요? 이미 3년 전에 찾아가셨어요. 지금 이 통장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정말 어떻게 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모든 게 가짜였어요. 3천만 원은 완전히 날아간 거였고, 문호 씨와의 모든 추억들도 거짓말이었던 거죠. 집에 들어와서 펑펑 울었어요. 분노보다는 수치심이 더 컸어요. 이 나이에 이런 당연한 사기에 넘어갔다는 자책감, 그리고 너무 외로워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 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미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순아, 너 말이 맞았어. 통장은 이미 3년 전에 해약된 거였어. 제이야, 진짜. 어떻게 해? 경찰서에 신고해야겠어. 미순아, 나 너무 부끄러워. 이 나이에 이런 사기에 당하다니. 다른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제이야, 잘못한 건 너가 아니야. 그 나쁜 남자가 잘못한 거지.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순진했고, 너무 외로워서 판단력을 잃었다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그 후 며칠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카페 문도 닫고 집에만 있었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거울을 보면 초라하고 바보 같은 제 모습만 보였어요. 나이 들어 외로운 여성들이 쉽게 넘어온다고 했는데, 바로 나였구나. 그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문호 씨에 대한 분노보다는 제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컸죠. 미순이가 매일 찾아와서 위로해 주려고 했지만 쉽게 극복되지 않았어요. 제이야, 내가 괜히 소개시켜줘서 너가 이런 일을 겪게 하고 정말 미안해. 너무 자책하지 마. 그런 나쁜 놈들이 워낙 교묘하게 속이는 거야. 미순아, 너 잘못 아니야. 나도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잖아.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사람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무서워졌거든요. 특히 남자들은 더더욱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미순이가 제게 말했어요. 제이야, 이제 그만 일어나. 계속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카페도 다시 열고 사람들도 만나야지. 미순아, 난 이제 사람들 얼굴 보기도 싫어. 특히 남자들은 더더욱. 제이야, 모든 남자가 그런 건 아니야. 좋은 사람들도 많아.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다시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미순이가 또 다른 제안을 했어요. 제이야, 파크 골프 배워보는 게 어때? 요즘 중년층에서 인기 많다던데. 운동도 되고 새로운 취미도 생기고. 미순아, 난 그런 거 하기 싫어.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제이야, 남자 만나자는 게 아니야. 그냥 새로운 취미 생활 해보자는 거야. 계속 집에만 있으면 몸도 마음도 더 안 좋아져.
미순이의 성화에 못 이겨서 결국 파크골프 수업에 등록했어요. 사실 별 기대는 안 했어요. 그냥 미순이를 안심시키려고 한 거였거든요. 그렇게 파크골프 수업에 등록하고 첫날 파크골프장에 갔어요. 파크골프장에 처음 갔을 때는 정말 어색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오랜만이었고, 새로운 운동을 배운다는 것도 부담스러웠죠. 오늘 신입 회원이 두 분이네요. 이재희 씨하고 김태식 씨. 둘 다 같은 날 등록하셨으니까 함께 수업 받으시면 돼요. 강사님이 소개해 주신 김태식이라는 분도 저와 같은 65세였어요. 키가 크고 듬직한 인상이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믿음직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김태식입니다. 같이 배우게 됐네요. 안녕하세요. 이재희예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함께 수업을 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태식 씨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할 말은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제이 씨, 파크골프 처음이세요? 네, 완전 초보예요. 태식 씨는요? 저도 처음이에요. 얼마 전에 퇴직하고 나서 새로운 취미를 찾다가 시작하게 됐어요. 아, 퇴직하셨어요? 무슨 일 하셨어요? 경찰이었어요. 35년 하고 작년에 퇴직했죠. 경찰이라는 말을 듣고 왠지 안심이 되었어요. 문호 씨 같은 사기꾼과는 정반대의 사람이겠구나 싶었거든요. 와, 경찰관이셨구나.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냥 제 일이었죠. 제이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용호동에서 작은 카페 운영해요. 그렇게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첫 수업을 마쳤어요. 태식 씨는 문호 씨처럼 달콤한 말을 하거나 과하게,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 서먹한 느낌이었지만 그게 더 편안했어요. 몇 번 더 수업을 받으면서 태식 씨와 조금씩 친해졌어요. 그분은 정말 솔직하고 직설적인 분이었어요. 제이 씨, 파크골프 치는 자세가 많이 좋아졌네요. 정말요? 아직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처음보다는 확실히 나아졌어요. 제이 씨 실력이 절대 안 늘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오만했네요. 그런 단순한 칭찬이었지만 문호 씨의 과장된 칭찬보다 훨씬 진실하게 들렸어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태식 씨가 말했어요. 제이 씨, 커피 한 잔 하고 가실래요?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어요. 좋아요.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태식 씨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아내를 5년 전에 암으로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고 계셨거든요. 힘드셨겠어요. 저도 남편 잃고 10년 되었는데 아직도 가끔 외로워요. 그러게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조금 나아졌어요. 태식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주었어요. 과장하거나 포장하지 않고 담담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이 씨는 카페 일이 재미있으세요? 네. 새로운 디저트 만들어서 손님들이 좋아하면 기분 좋아요. 그 맛에 카페해요. 그런 평범한 대화였지만 왠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문호 씨와의 대화는 항상 뭔가 과하고 달콤했는데 태식 씨와는 자연스럽고 편안했거든요. 몇 달이 지나면서 태식 씨와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파크골프 수업 후에 커피도 마시고 가끔은 같이 밥도 먹고요. 하지만 태식 씨는 절대 서두르지 않았어요. 제이 씨, 우리 천천히 친해져요. 그 말이 참 좋았어요. 문호 씨는 첫날부터 마지막 사랑이라며 감정적으로 다가왔는데 태식 씨는 정말 차근차근 저를 알아가려고 했거든요.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파크골프 수업이 취소되어서 집에 있는데 태식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제이 씨, 비 때문에 수업 취소됐죠?
혹시 시간 되시면 영화 보러 갈까요? 좋아요. 영화관에서 만난 태식 씨는 우산을 하나 더 가져오셨어요. 제이 씨 것도 가져왔어요. 나갈 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작은 배려가 정말 고마웠어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였거든요. 태식 씨, 고마워요.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시고. 당연한 거죠.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그 단순한 말이 문호 씨의 달콤한 말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영화를 보고 나오는 길에 태식 씨가 말했어요. 제이 씨, 저랑 있을 때 편안하세요? 네, 정말 편해요. 왜요? 그럼 됐어요. 저도 제이 씨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렇게 말하시면서 살짝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좋았어요. 과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미소였거든요. 그날 밤 집에 와서 생각해 봤어요. 문호 씨와 태식 씨의 차이를 말이에요. 문호 씨는 처음부터 달콤한 말로 제 마음을 흔들어 놨지만 결국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반면 태식 씨는 말은 많지 않지만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태식 씨와 만난 지 6개월 정도 되었어요. 아직 연인 사이는 아니지만 서로를 알아가고 있는 단계예요. 이번에는 정말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있어요. 문호 씨한테 당한 일 때문에 한동안 사람 믿기가 무서웠는데 태식 씨를 만나면서 다시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문호 씨 같은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물론 잃어버린 3천만 원은 아직도 아까워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너무 외로워서 판단력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짜 사랑은 달콤한 말이 아니라 작은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태식 씨와 함께 파크 골프도 치고 평범한 일상을 나누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사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두르지 않고 서로를 진짜로 알아가면서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외로우시더라도 성급하게 마음을 주지 마세요. 진짜 좋은 사람은 달콤한 말보다는 진실한 행동으로 다가온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